안녕하세요. 정재환의 우리말 비타민입니다. 우리말이 궁금할 때, 우리말이 헷갈릴 때, 우리말 비타민을 복용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말과 관련한 무슨 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예, 문법도 있고요. 예. 그리고 국어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국어기본법 들어보셨나요?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그 공무원들 대상으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 공무원들께서 국어기본법을 모르세요. 본 적이 없답니다. 그런 게 있었냐? 이런 반응이었어요. 이야, 이 공무원들께서 그 공문서 작성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국어기본법을 모른다. 아, 그때 참 충격, 그리고 걱정, 그리고 이 내용을 한번 반드시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 예, 이런 생각을 했죠. 자, 그래서 오늘은 국어기본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어기본법은요, 국어 사용 촉진, 국어 발전, 보전 등을 위해 2005년 1월 27일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1948년에 제정했던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 한글 전용법, 이것은 이제 폐지가 된 거죠. 국어기본법, 2022년 1월 18일까지 뭐 일부 내용들이 개정되어서 지금 이제 현재 모든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가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로 되어 있고 전화번호가 있네요. 044-203-2534 세종시입니다. 예. 뭐 국어기본법 또는 뭐 국어정책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이쪽으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자, 국어기본법 제1장 총칙인데요. 제1조는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존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네. 국어 발전, 국민의 창조력, 사고력 증진, 문화적 삶의 질의 향상, 민족 문화 발전, 뭐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이 국어기본법을 이제 만든다. 뭐 이런 얘기죠. 제2조 기본 이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1의 문화유산이며 문화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존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민족 제1의 문화유산, 문화창조의 원동력. 예, 그렇죠. 예, 틀림없습니다. 왜? 우리가 만든 모든 것, 이것은 바로 우리말글 사용으로 만든 것이다, 이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제3조입니다.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그러니까 한국어는 대한민국의 국어다. 공용어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겠죠.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 문자를 말한다. 예. 그러니까 이 국어는 한글로 표기한다. 예. 아름다운 한글. 아, 이거 어디서 가져왔나? 아무튼 언젠가 강의 준비하면서 이 한글 이 도안이 마음에 들어서 가져왔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5. 공문서 등이란. 이게 좀 이상해요. 이 등은 항상 띄어쓰게 돼 있는데 이게 법령 문장에서 왜 붙였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법령의 제목 뭐 이런 건 띄어쓰기 없이 다 붙여 쓰죠. 예,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공문서 등 요거는 띄어써야 하지 않나, 띄어쓰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공문서 등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 이 등도 그렇죠. 예. 요 특수법인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 그래서 이제 이 문서에는
이런 게 포함이 되는데 도면, 사진, 디스크 테이프, 필름, 슬라이드, 전자문서, 현수막, 안내판 등의 특수매체 기록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공문서에 포함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문서, 종이에다가 뭐 적은 거, 인쇄한 거, 프린트한 거 이것뿐만 아니라 현수막, 안내판 이런 것까지도 전부 공문서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현수막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전광역시 서구인데요. 대전광역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전용 게시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전광역시 5개 광고협회. 그러니까 요것은 공문서에 포함이 된다. 공문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물론 이 아래 이제 친환경 소재로 만든 현수막 이게 이제 걸려 있는데 이게 이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중3, 고1, 고2, 윈터스쿨 뭐 이런 제일학원 광고도 있습니다. 뭐 이것까지는 공문서라고 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은 맨 위에 이것은 공문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어기본법에 이제 공문서를 어떻게 써야 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걸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제14조 공문서 등의 작성 평가 1.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 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 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국민이 알기 쉽게 써야 되고 어문 규범에 맞춰 써야 되고 한글로 써야 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그래서 한글로 쓰고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이 괄호 안에다가 한자를 쓴다. 또는 뭐 영어 알파벳을 쓴다. 뭐 일본 가나 문자를 쓴다. 뭐 이렇게 괄호 안에다가 해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2023년에 여기 지금 보면은 한글로 서울 페스타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여기가 아주 대문짝만하게 지금 영어 알파벳으로 이렇게 써놨죠. 괄호도 안 쳤어요. 예. 이 페스타 이것도 이탈리아어죠. 아무튼 예. 서울 페스타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고 국어기본법 위반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른쪽은 같은 행사 같기도 한데 5월 페스타. 그럼 얘는 뭐냐 얘? 5월 페스타. 예. 얘가 이게 페스타는 뭐 축제, 잔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울 축제 한글로 그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예. 5월 축제, 5월 잔치, 뭐 큰 잔치 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요거 여기는 그래도 한글로 잘 썼는데 요거 예, 요거 무슨 얘기죠? 예. 이게 이제 사랑의 자인데 사랑한다. 예, 가족의 사랑, 또 이웃의 사랑, 또 이런 것을 뭐 확인하고 나누고 뭐 하는 그런 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걸 집어넣은 것 같은데 한자로 쓸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예. 그나마 이게 뭔지 알면 다행인데 이게 모르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쓸데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도 5월에 또는 뭐 5월 사랑 페스타 뭐 이런 식으로 한글로 그냥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게 맞다는 겁니다. 예. 이것도 이거 국어기본법 위반입니다. 자, 그리고 제15조에 보면 국어문화의 확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바람직한 국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할 일이 참 많은 거죠. 예,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일인 거죠. 2.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단 이런 대중매체 솔선수범해야 하고 또 국민이 그 국어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바지해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 예. 그런데 이 아래 사진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그 한국 정책 방송이죠. 예. 뭐 정책
방송 이 비판하려고 이걸 가져온 게 아니라 이게 눈에 띄었어요. 예. 예, 온라인으로 통하는 정책 소통. 여기는 한글로, 예, 이렇게 썼습니다. 예, 우리 국어로 썼어요. 예. 그런데 밑에 보세요.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거 뭐죠? 소통. 삐리리 소통. 이 삐리리가 뭐냐, 이거예요. 네. 온통. 예, 우리가 뭐 통하다. 예, 소통. 예, 통. 온통 소통. 그러니까 이것도 한글로 온통 소통 쓰고 요 온통을 괄호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맞는 겁니다. 이것도 국어기본법 위반인데 이 정책 방송이 이걸 위반하고 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10조인데요. 국어 책임관의 지정. 공공기관 등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존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 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 공공기관에는 국어 책임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관의 장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공무원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어, 여기도 그 국어 책임관 있으시죠? 그랬는데 몰라요. 국어 책임관이라는 말을 그 처음 들어봐. 그런 눈치고 예, 뭐 그런 분위기였어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국어 책임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기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지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누가 국어 책임관인지도 모르고 그런 거죠. 어쩌면 국어 책임관조차도 자기가 국어 책임관인지 모를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유명무실합니다, 지금.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국어 책임관은 대부분 겸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소방청에 근무하는 소방 공무원입니다. 그럼 소방 업무가 있겠죠. 예, 뭐 불이 났다든가, 그러면 뭐 호수를 잡는다든가, 뭐 아니면 뭐 소방차를 출동을 시킨다든가, 뭔가 그 업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을 국어 책임관으로 지정을 하니까 두 가지 일을 해야 되죠. 그러면 국어 책임관으로서의 어떤 의무나 역할보다는 원래 자기가 하던 업무, 그죠? 예, 이걸 먼저 하게 되겠죠.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 국어 책임관이 있으나 마나한 그런 어떤 그 유명무실한 존재가 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 책임관을 그 독립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당신께서는 요 국어 관련 업무 이거 왜냐하면 그 기관에서 생산하는 그 이 공문서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국어기본법에 맞게 잘하고 있는지 그 다 점검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국어 책임관을 독립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 국어기본법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가시면 그 국어기본법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여기 가시면 됩니다. 직접 뭐 찾아가시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인터넷에서 국어기본법 이렇게 검색하면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궁금한 내용 좀 확인해 보시고 이런 게 있구나. 우리 국어를 진짜 소중하게 잘 써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국어기본법이라는 게 이거 어겼을 때 뭘 처벌하는 뭐 그런 법은 아니잖아요. 예? 벌금을 매긴다든가 아니면 뭐 그 감방에 집어넣는다든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더욱더 규범을 존중하고 법과 원칙을 존중하고 지키는 마음으로 이것을 따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재환의 우리말 비타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글이 희망입니다. 아리아리!